그 대중매체 그 문제 제가 보니까 대중매체 효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쓰라고. 맞아요. 맞죠? 나 그러니까 그거는 446페이지를 보면 돼요. 446페이지 떠보세요. 예. 446페이지에 보면 대중매체 효과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446부터 449쪽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 뭐냐면 1번 이건 여러분 완전 제가 이번 학기는 끝내주는 거 리포트를 지금 완전 대비해서 강의해드릴. 그러니까 대중매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방송대 교재도 여러분이 방송대 교재도 쓸 수 있어요. 얘가 참고문헌으로. 알고 계시나요? 하여튼 참고문헌을 쓸 수 있어요. 일단 이 교재로. 이 교재로 써도 돼요. 이 교재로 쓰라고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교재로 써도 돼. 근데 이 교재 말고는 지금 제가 그건 못 봤는데 여기에서만 쓰라고 했나요? 아니면 다른 그런 이야기는 없었나요? 네,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요? 이 교재로 쓰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알려드릴게.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이 교재만 쓰면 뭐 거의 다 도찐이 개찐이 되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여기서 쓰시지만 이 인간과 사회라는 책이 서점 말이지. 도서관에 가서 지금 빨리 안 잡으면 아마 추석 지나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잡으셔갖고 이런 인간과 사회 교재를 한 3권 정도는 그래도 있으시면 좋아. 그러면 거기에 다 대중매체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인간과 사회. 비슷한 책들이 그렇죠. 다 이렇게 들어있다. 그런 책들 다 들어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만 쓰면 한계가 있고, 왜냐면 여기만 쓰면 생각해보세요. 거의 천편일률적이잖아. 우리가 한마디로 천편일률적이니까 그거 쓰지 마시고, 물론 이제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쓰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같이 해서 쓰시라는 거. 그리고 자기 말을 좀 첨가해야 돼요. 리포트를 쓸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방송대 교재 인간과 사회 446페이지 뭐 1에서 5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물론 이제 쓰긴 쓰지만 다른 걸 같이 이렇게 가지고 쓰고 첨가하는 게 훨씬 낫다. 한 3권 정도는 여러분이 이번에 추석 연휴가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서 한 3권 정도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쓰면 좋은 점수 못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이제 여기서 좀 핵심적인 걸 좀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하면서 갈게요. 여기 지금 446에서 449쪽까지 일단 내용은 뭐 있긴 있지만 좀 요약해서 한번 좀 보는 걸로 아시겠죠? 일단 먼저 자 그래서 이제 대중매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렇죠. 매스미디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하고 매스미디어의 차이가 뭐냐면 매스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매스커뮤니케이션 대중 전달이라고 하고요. 매스미디어 대중 매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차이점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대중 매체가 나오면 여러분이 쓸 때 대중 매체는 이거보다는 요즘은 뭐 매스컴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매스컴하고 매스미디어를 좀 비교하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매스미디어는 어떻다 이거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앞에 약간 깔아주는 이야기를 좀 써주는 게 좋아요. 요즘의 시대가 어떤 시대고 21세기의 영상 시대고 무슨 시대고 이런 이야기를 쓰고 이거부터 이렇게 들어가야지 다짜고짜 이거부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서론 분론 결론 써야 돼요, 여러분이. 서론 분론 결론 써야 되니까 서론에다가는 요즘의 시대를 좀 이렇게 여러분 말로 쓰시고 한 달락 정도는 그 다음에 이걸 들어가시면 좋다. 그래서 이 매스컴과 매스미디어를 비교하는 걸 좀 써보세요. 매스미디어만 쓰지 말고 매스컴이 어떻다. 그런 걸 쓰고 나서 여기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인용을 할 때 이걸 알려드릴게요. 인용을 할 때는요. 자 명심하실 게 인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한 단락 이상을 인용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논문을 쓸 때.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니까 한 2단락 다 인용하고 싶어. 이거는 출처를 밝혀도 이거는 아시죠? 안 되는 겁니다. 출처를 밝혀도 안 돼. 그러니까 인용을 하려고 할 때는 한 단락만 하는 거야. 한 단락을 하거나 한 단락에서 이만큼만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어쨌든 한 단락 이상을 인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논문 방법에 그거를 알아두십시오. 저도 예전에 박사논문 좀 쓸 때
그 어떤 작가의 이제 뭐 내용을 좀 길게 썼더니 너무 길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길게 뭐 인용할 때는 하다가 중간에 점점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인용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길면 안 돼. 저도 박사논문 심사 받을 때 다 경험이.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실 때 뭐 여기서 이제 있는 내용을 좀 쓰면 좋아요. 쓰면 좋은데 자 뭐 이제 앞에서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만약 쓰려면 그 현대 사회에서는 뭐 대중매체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했지만 있다. 뭐 이런 것 정도 쓰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좀 더 쓰려고 하면 그런 말을 여러분의 말들 있잖아요. 대중매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현대사회에서 뭐 텔레비전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을 좀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좀 TV를 봤을 때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시청자에게 지식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뭐 나왔어.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러분이 살을 좀 붙여라 이거죠. 살을 좀 붙이면서 쭉 이야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 보세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현대인의 일상에서 대중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대중매체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오슨 웰스가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우주전쟁, 그러니까 The War of the Worlds죠. 이거를 각색한 프로그램 반영하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이제 좀 쓰는데 다 쓰면 좀 내용이 좀 별로 같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써야 될 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인의 일상에서 대중매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뭐 대중 관심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예를 뭐 굳이 이게 좀 우리한테 안 와닿는 예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대중매체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예가 뭐 여러분이 생각이나 다른 책 같은 데 보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한국적인 거. 그럴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여기 있는 것만 그대로 그냥 네. 뭐 있는 대로 쓰지 마시고 다른 책을 보면 한국에서의 어떤 예들 충분히 나온다니까요. 그런 걸 제가 볼 때는 쓰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조금씩 짜깁기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는 짜깁기가 아니고 짜깁기인데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다른 책 한 3권 있어. 그 밑에다가 또 이렇게 써. 그럼 훨씬 더 멋있어진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쓰면 단색이 원피스밖에 안 돼. 단색이 예를 들자면. 근데 여러분이 막 여기 있는 거 저런 거 이렇게 하면 한 몇 벌에 뭐 2피스, 3피스가 된다고. 그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회장님. 예, 말씀하세요. 효과가 예. 단지 긍정적으로만 쓸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부정적인 면도 같이 있겠죠. 들어가야 당연히 효과라고 하는 것이 꼭 뭐 긍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죠. 우리가 매스컴 자체가 뭐 바보 상자처럼 사람을 만드는 것도 있고 다 당연히 부정적인 면도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 방송대 문화교양학과 방송대 문화교양학과 보면 그런 그 책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걸 좀 뭐 사기는 돈 아까우니까 방송대 문화교양학과에 이게 도서관에 이게 있나? 책들을 그런 걸 보면 문화교양학과 하여튼 문화교양학과 미디어 영상학과 미디어 영상학과 말 잘못했어요. 방송대 미디어 영상학과에 가면 이 교재들이 이런 거 관련 매스컴과 관련된 교재들 되게 많아요. 미디어 영상학과. 좀 물어봐야겠다. 예, 물어보셔가지고 네. 이거 도서관에 굳이 이거 살려면 돈 아까우니까 굳이 하지 마시고 그 도서관이나 이런 데 한번 가셔가지고요. 미디어 영상학과 이런 책 천지라니까요.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여러분이 좀 네. 인용을 하시면 쓰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이제 효과들이 막 나오잖아요. 거기 뭐냐면 447쪽으로 보세요. 447쪽.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대중매체 효과가 강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효과가 없다. 이게 약효과 이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약한 효과. 강효과 이론에 이어서 한동안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대중매체라는 게 효과가 별로 없다. 약한 효과라는 뜻이에요. 약한 효과.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의 효과 이론들이 효과의 강도에 초점을 맞추면 중효과 이론 이후의 대중매체 효과는 어떤 조건에서 효과가 발휘되며 어떤 것에 초점을 맞췄다. 어떤 것인가에.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제 어떤 거에다가 맞췄는지를 이제 포인트를 뒀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용자의 특성,
이런 것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보세요. 책에는 그냥 말만 딱 써놨잖아요. 그 예들을 여러분이 그 뭐 TV를 본다든가 라디오를 듣는다든가 이러면서 느낀 점 있잖아요. 수용자가 우리가 그렇죠. 당연히 수용자가 받아들인 사람. TV를 보는 예, 그러니까 수용자가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매 눈으로 바라볼 때 뭐 어떻게 뭐 잘못된 거 예를 들어서 옛날 그 뭐 사극 드라마를 막 찍는데 갑자기 막 여자가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 신발에 하이힐을 신는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갑자기 막 60년대 이야기를 하는데 막 90년대 건물이 보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막 관찰하는 눈, 오게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쓰셔도 되죠.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그리고 대중매체라는 게 우리에게 효과도 있지만 대중매체가 너무나 사람을 이렇게 바보화시키는 바보상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좀씩 쓰면 좋죠. 부정적인.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이 2번 가지고 들어가야 아니 그러니까 이 효과에도 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난 그거는 효과에 내용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중매체 효과에 그런 그 부정적인 면도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교집 1번, 2번이라고 했더라도 약간 교집합으로 이게 어떻게 이거는 이거다 무자를 짤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다 영양이 많잖아요. 그거를 두고 이렇게 과제를 낼 필요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필요는 없는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TV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준다는 것을 조금은 쓸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씀. 그러니까 약간 상태를 얘기하는 그렇죠. 약간 거죠? 기본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는 좀 이제 일종의 개괄적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영향력을 쓸 때는 좀 더 총론적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걸 효과를 이제 쓸 때는 그게 이제 뭐 약간씩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걸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걸 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친절한 게 뭐냐면 448쪽을 보세요. 448쪽을 보면 참고해가지고 대중매체 효과가 또 쭉 나와 있어요. 448쪽 있죠. 그러니까 대중매체 효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엑기스만 써놓은 거죠, 한마디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량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접함으로써 수용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변화다. 그래서 탄환 이론부터 쭉 나오죠. 묘사는 행동이 즉각적, 탄환이 엄청 빨리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행동을 유발한다는 이론, 그 강효과 이론이다. 그러니까 대중 매체를 보고 막 독도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 때는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쓰면 이거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 그냥 훔쳐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쓰려면 뭐 이걸 이제 인용을 할 수는 있어. 그러면 이걸 좀 비스무리하게 그 탄환 이론이면 그리고 그 예를 여러분이 경험을 한 거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으라 이거죠. 이제 이해가십니까? 내가 경험을 했다든가 탄환 이론을 가지고 어떤 것을 뭐 독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담이나 책에 나온 것들을 집어넣어야지 이게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쓰면 이거 완전히 표절의 표절, 도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쓸 때도 그리고 약효과 이론 이렇게 쓸 때도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 이걸 여러분의 말로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소가 대세김질 하듯이 해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쓰면 이것도 거의 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효과를 여러 번 읽어보고 딱 돼서 내 말에 이해가 가면 내 말로 그냥 써보세요. 내 말로. 내 말로 써도 이제 이걸 참고 이러면 되니까. 아시겠죠? 선별효과나 해석과 수용해서 뭐 집단차라든가 문화개발효과, 의제. 의제는 계획이라는 뜻이거든요. 계획을 설정한 효과, 점화. 뭐 불 붙이는 거잖아요. 불 붙이는 거. 대중매체 수용자가 보도한 사안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게 뭐 해서 의사들이 막 파업하고 이런 것들도 다 뭐 하나의 점화 효과가 될 수 있잖아요. 틀짓기. 뉴스의 수용자가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상이한 이미지를 사건에 대한 상이한 이미지를 구성하게 된다는 이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 틀짓기 효과라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틀짓기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여러분 예를 이렇게 들 줄 알면 끝내주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전경이라고 전투경찰 맞죠? 전경이라고 했잖아요. 전투경찰들이 있었고 이제 대학생들이 있어. 만약에. 그러면 이걸 포인트를 이 사람들 대학생의 측면에 또 두어서 막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막 이렇게 때리고 진압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또 여기서 반대로 막 화염병을 던지고 어쩌고 이렇게 보여주는 또 측면이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뉴스에서 어떤 측면을 이렇게 더 강하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짓기라는 게 틀을 만들어 막구를 짜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시각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틀을 만들어버려요. 이건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그거에 대한 예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의 어떤 지금까지 다 5, 60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조금 아닌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예를 이렇게 써보시라 이거죠. 예를 써보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대중매체 효과를 만약에 쓸 때 이걸 그대로 쓰지 말고 여러분이 읽으셔갖고 여러분의 말들이 원래 이게 대학생의 그 대학교의 교재들은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로 이렇게 쓰고 예를 반드시 들어서 그걸 쓰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써요? 3권 정도. 여기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3권 정도를 여러분이 최소한 빌리셔가지고 특히 이제 그 미디어 영상학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쓰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대중매체 효과에 대한 이론들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메시지 효과를 그 설명하는데 타당한 이거는 여기 책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약간 정치적이고 이런 거지만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SNS라고 하면 뭐예요 요즘에? 뭐 특히 페이스북이 많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렇죠.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의 이제 허와실,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야기라든가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을 쓴다든가 또 그것들이 우리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데 효과가 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사례를 들어서 이제 그 설명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 지금 그 교재로 보면 그 449, 450쪽도 좀 참조를 좀 하시고요. 449, 450쪽. 어쨌든 이 대중매체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퍼지는지 대중매체가 되게 요즘은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중신문보다는 그 SNS라는 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잖아요. SNS 이 약정은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SNS가 뭐다 이런 정의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몇 번 있잖아요.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고 요즘에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걸 좀 써놓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내용들 하고 나도 이제 뭐 이런 SNS를 통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 그런데 그 SNS에 나오는 정보들이 정말 너무 가짜 뉴스들이 많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막 죽었다고 한다든가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 많으니까 이거는 SNS 이거는 실질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쓰라는 거예요. 메시지. 분별력 이런 거 좀 상기시켜 올려. 그런 것도 써도 되죠. 분별력.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를 그 SNS에 올리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문제라든가 뭐 이거는 쓸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제가 뭐 예를 뭐 또 들기 좀 애매하지만 어떤 유튜버에 대해서 막 서로 공격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있었죠. 네. 뭐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쓰시고 여기 지금 그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는 것은 여기 있는 그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만 쓰시면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사례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쳐보면 그런 이제 악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뭐죠? 악성 댓글 이런 데서 써도 돼. 악성 댓글 해가지고 막 죽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라든가 또 인신 공격,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공격,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수사하게 예. 그 얘기도 약간 넣어두면
아 그런 것도 넣어도 되죠. 근데 넣어도 되는데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뭐 약간 철학. 그렇죠. 아니, 들어가도 되죠. 아니, 그런 거 넣어도 훨씬 좋죠.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도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자체가 뭐 웅변술 레토릭이라고 해서 그런 걸 썼는데 결국은 누구나 현대 시대는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 이야기하면 과시욕도 있는 거예요. 과시욕.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막 하려고 하는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드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책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뭐 올림픽에서의 막 사람들의 뭐 의견 다툼,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요. 이 사회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그 올림픽 했잖아요. 파리 올림픽. 그 파리 올림픽에서도 막 어떤 선수가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굳이 다 예를 들긴 그러니까 그 선수의 문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문제가 뭐 그 선수의 입장과 감독의 입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여기 이 1번 문제는 다시 정리를 하면 1번 문제는 대중매체 효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쓰라는 거는 여기 446부터 449쪽까지 좀 정리하면 돼. 이거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2번 문제 대중 이거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쓰는데, 이게 지금 서술하시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지? 서른 본론 결론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대중매체 효과 이거는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좀 다른 거거든요. 서른 본론 결론은 아니고 서술하는 거잖아요. 서술. 이번 많이 약간 말이 네. 좀 어려워요. 어떤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대중매체 효과에 대한 이론들이 지금 아까 이론들 이론 했잖아요. 타간 이론부터 그런 이론들이 자 봐요. SNS가 아까 이야기했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또 뭐라고 써요? 저기 그 카카오 스토리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메시지 효과를 설명하는데 타당한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론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선별 효과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의제 설정 효과라든가, 점화 효과라든가, 틀짓기 효과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설명하는데 타당한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지금 헷갈린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틀짓기 효과가 있어. 틀짓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의 수용자가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도되는 사건에 대한 상이한 이미지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틀짓기 효과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도 뉴스를 보거나 저도 유튜브를 보면 어떤 사람이 뭐 갑자기 죽었다 이런 말 되게 많아요. 죽었다, 뭐 누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보면 아니잖아요. 설마 하고 나서 그 네이버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지 않나요? 죽었다 하면 죽었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틀짓기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의 수용자,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뉴스가 구성된 방식에 따른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설마 내가 어제도 이게 뭐 뉴스에 나온 이런 사람 같은데 하면서 다시 보잖아요. 그런 예를 지금 여러분이 쓰라는 거잖아요. 설명하는데 과연 그 틀짓기 효과라는 것 자체가 그런 우리가 사회를 볼 때 그런 시각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점과 다른 뭐 관점을 가지고 뭐 세태를 분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점화 효과 이런 거 같은 경우 보면 대중매체 수용자가 중요하다고 보도한 사안을 중심으로 사회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이론. 그러니까 이게 점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는데 타당한지 이것도 점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이거는 뭐 이걸 써든 안 써든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쉽게. 뭐 독도의 문제가 있다. 독도의 문제. 뭐 독도 사랑이라든가 뭐 위안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잖아요. 그 중요하다고 보도한 사안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가지고 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예를 들어 독도 문제만 해도 뭐 우리나라 뭐 역사책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든가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뭐 지징항이 어쩌고 뭐 우상국 복속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들 독도의 문제를 가지고 쓴다면 그런 걸 글을 쓸 때 점화 효과란 이렇게 해서 쓰고 일단 정의를 쓰고 그다음에 예시를
실제 그렇죠. 지금 뉴스나 이런 사건들을 좀 대. 그렇죠. 뉴스 사건들을 가지고 네. 쓰는데 이러이러한 면에서 점화 효과라는 것은 지금 사회적인 여기 보면 그 메시지 학생들의 메시지 효과를 설명하는데 타당하다. 만약에 내가 이걸 볼 때 점화 효과가 내가 볼 때는 내 관점에서 타당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답이 네. 내 관점에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복 자율화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똑같은 거예요. 교복 자율화 이게 뭐 어떤 사람 너무 획일적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좋다 이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화 효과에 대해서 나는 이런 면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라는 거예요. 문제의 요점 예를 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가 많으신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이 책을 보고 그냥 써도 돼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이 책만 가지고 이걸 써도 되는데 나는 그런 데서 생각이 바로바로 안 튀어나오는 사람 안 나오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바로 아까 말씀했지만 추석 되기 전에 내일 모레 사이에 한 3권 정도는 확보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추석 때 뭐 5일 동안 쉬면 점수 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이렇게 시간 잡으셔갖고 여러분이 이게 이제 9월 10월 며칠까지인데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추석 때까지는 다 되도록이면 이제 바쁘시겠지만 그렇죠? 좀 마무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추석 때 장 보시고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이틀 정도. 추석 때가 더 바쁘죠. 더 바쁜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친구가 다 집에 있네. 그러니까 어쨌든 하루 정도는 물론 시간 내셔야죠. 하루 정도.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내용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효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효과는 여기 아까 있는 그 페이지 있잖아요. 446부터 449쪽까지를 가지고 이제 쓰면서 여러분 산을 붙이고 그리고 다른 책에서 좀 더 쓰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요 효과라는 게 이런 게 있다니까 효과라는 부분에서는 요런 그 탄환 이론 약효과 이런 걸 뭐 자세히 설명하지 마세요. 네. 효과라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아니 그렇죠. 두 번째 이제 그 영양 이런 문제 쓸 때 여기를 좀 더 설명을 하면 되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 부분은 그 총론적인 거고 네. 그다음에 영양 같은 거는 강론, 총론이라고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총론하고 강론의 차이니까 좀 더 설명을 하는데 이것들의 예는 나는 이제 예를 잘 듣는 이 중에도 그럴 거예요. 예를 되게 잘 드시는 분이 있고 예를 난 예를 도저히 못 듣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책에 의존을 해야죠. 책에 보면 대중매체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 대중매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충분히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앞부분은 여기 이 책의 15장에서는 앞부분은 뭐 그렇게 뭐 크게 쓸만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만약 쓴다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437쪽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 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서론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31쪽에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서론에 집어 넣는 거예요. 이제 서론이라기보다 앞부분에 조금 넣고 여기 서론 본론은 필요 없으니까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인용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제 이것만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한 3권 정도만 굳이 살 필요는 없고 도서관에 가면 많다니까요. 이런 인간과 사회 책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